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진행하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한 해 끝자락입니다. 이거 돌아보면 우리 교육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늘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심이 있었죠. 자, 늘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더 따뜻하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로 교육의 변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일수록 가장 큰 힘은 결국 진심 아닐까요? 그 진심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의 진심,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 AI 디지털 사회가 되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AI 발달과 함께 많은 직업들이 또 새로 생겨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따라서 학과 개편을 우리가 발빠르게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 공유회를 하는데 이 성과는 참 알찬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직업교육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직업교육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 또 학생들의 노력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기업에서도 우리 그 학생들을 많이 채용해주고 또 훈련에 동참해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성과 공유회 서회를 맡은 아나운서 심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과 공유회는 한영삼이 축사와 경북직업교육 성과 보고 후에 직업기초능력평가 우수교와 협력기업체 강사회 수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산학 연계 직업교육 우수 사례 발표와 직업교육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기업체와 함께 오찬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기업체와 함께하는 2025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러 격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함께 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자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의 38개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함께 인사. 한민국 표준을 넘어 세계의 표준으로 경북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그 1년 동안 그 소출이 없으면, 수확이 없으면 행사가 상당히 좀 그 어색하고 침울하겠죠. 근데 우리 경북교육청의 직업교육은 해마다 풍성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이 자리를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의 직업교육의 성과는 전국은 물론이고 하와이에서도 우리하고 MOU를 맺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와이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몇 해 전에 벌써 다녀갔습니다. 어제는 그 의성에 있는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계십니다만은 개교식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봉양정보고라고 해서 거의 폐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학교를 시대에 맞게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로 바꾼 지 3년 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어제 개교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통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는 전국의 5번째고 경북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는 8번째입니다. 경북에는 내년 되면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9번째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되는데 전국의 59개 중에 우리 경북이 9개입니다. 뭐 비율로 보면 대단한 그런 비율이고 성과인데 이러한 경북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현장에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기업에서 이런 학생들을 함께 훈련하고 취업을 시켜주신 그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오늘 뭐 두 분 이래 의원도 오셨습니다만은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한 그런 덕분인데 최병준 부의장님은 전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도 부의장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경주공업고등학교 모교입니다. 특별히 그 마이스터가 되는데 많은 공을 세우실 거예요. 박성지 의원님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압니다. 대학교 쓸데없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 아이들 제대로 기술 배워서 우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두 분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서 학부형을 한 분 만났는데 제게 인사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교를 해서 이제 1회 졸업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로 바꿀 때 그때 왔었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 1회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바꾸고 1회 졸업생이 삼성에 들어갔답니다. 우리 삼성 오늘 그 일본 우리 센터장님 오셨는데 그래서 호주머니에 아들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도 1학년에 원래 입학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그런 얘기를 올려놨더니만은 세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오신다고 모르겠네요.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있다. 큰아 보내니까 잘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동생도 보냈다. 이렇게 입소문으로 나가고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는데 이거 음식점 맛집 소문 나는 거 그냥 나지 않습니다. 또 소문만 내가 될 일도 아닙니다. 직접 가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년에 또 성과 보고회를 또 해야 됩니다. 후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AI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 학교도 이에
대비하고 그 변화에 함께 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리 그런 위기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고 함께 머리를 짜내서 미래에 앞서가는 그런 우리 경북의 직업교육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혁신적인 변화의 선도에서 직업교육을 이끌어주시는 교육의 풍성한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좀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경서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성과 공유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을사년 이번 끝자락에서 이런 우리 경북교육청의 직업교육 성과보고회가 제가 매년 하는 거를 예전 교육위원회 할 때는 거의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와서 또 놀라는 것은 해마다 우리 직업교육에 대한 우리 경북교육청의 성과가 날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세상 놀랬다.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관기관 또 교육장님들 또 기업체 대표님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보면은 올해 성과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회도 어떻든 우리 학생들이 특히 지극계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에 졸업 후에 취업에 안정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종식 교육장님, 교육감님 정말 8년 동안 제가 쭉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직업교육에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모든 열정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그 박성직 교육위원님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내가 눈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와야 되는데 내가 안 오면 우리 박성직 의원님이 또 올라와서 한 말씀 할 낀데 내가 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가면 늘 교육위원이 축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환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가 왔습니다만은 우리 박성직 의원님 앞으로 좀 모셔가지고 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로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순서를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병준 부의장님께서 경기 출신인데 교육위원회도 오래 계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대표로 축사하시면은 도의를 축사 안 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인사 받았고 기회 주셔가지고 준비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경북 직업교육 성과 공예를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따뜻한 경북 교육 위해서 열심히 또 앞장서 매진해 주신
임종식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 가족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정말 여러 가지 실력을 많이 경배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또 의하고 소통도 또 잘 해주시고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제가 형님 같기도 하고 잘 또 모시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오늘 경기에 또 좋은 행사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직업계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말 크게 도와주고 계시는 오늘 기업체 대표님들, 임직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업계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 없이는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전문 인력으로 잘 또 지도해 주신 교장 선생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이 고들 성공 시대에 어떤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들 성공 시대를 제가 많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이런만 형식적으로 고들 취업자를 취업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문 인력으로 육성이 되니까 기업체에서도 고들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취업된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연봉이나 근무 조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 조사에서 많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선에 계시는 학교나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감님 직업계교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17개 지자체 중에서 직업교육 활성화가 제일 잘 돼가고 있는 데가 경북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교육감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저도 이제 교육위원회 활동이 한 6,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경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또 직업계교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황영애 경기교육장님 오셨는데 우리 교육감이 좋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통도 잘 하시고 경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말 다 됐습니다. 오늘 정보교환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신년 새해에는 기관마다 개인마다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관님의 환영사 그리고 두 분 의원님의 따뜻한 축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따뜻하게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인재과 직업교육 담당 박기환 장학관께서 경상북도 직업교육 성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박기환입니다. 풍성한 결과로 성과 보고를 하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시대 생성형 AI 챗GPT와 로봇 등 신산업 교육 분야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 제시로 직업교육의 경쟁력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기업체 대표님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을 지향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교육청의 눈부신 직업교육 성과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열정 가득한 미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경북 직업교육을 완성해 나갑니다.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일치시킨 학과 재구조화, 현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계속 변화시켰고 그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 직업계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10차 산업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 맞춤 교육 과정으로 AI 기반 신산업을 이끄는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역사상 최초 전국 기능 경기대회 6년 연속 종합 우승,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숙련 기술의 표준을 향한 그 가능성과 실력을 경북이 입증했습니다. 경북 직업교육의 결과는 취업으로 증명합니다. 취업률 6년 연속 전국 최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안전한 현장 실습 운영으로 고졸 취업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이 함께 교육에서 취업, 그리고 지역 정착까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이어져온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직업계고 홍보, 우수기업체 현장 면접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K기술 인재로서 해외 산업 현장에서도 그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기술 유학생 연계 국제기술 나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4개국 112명의 유학생들이 경북 직업계고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 기술을 배우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키우며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술교육 한류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경북의 목표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경북직업교육은 차별화된 전략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를 영상으로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인종시 경성도 교육감께서 2025 직업기초능력평가 우수학교의 표창대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해당 학교가 안내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경북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공익금으로 이 표창대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5일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잘 보이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패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펫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패 한국펫고등학교 이해 내용을 전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사업 목적별로 수여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수상자가 안내되니까요. 네, 무대 오른쪽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협력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지원센터 센터장 유일곤. 위 사람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직업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전해. 다음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 한종 NCS 김성균 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상균 사장. 위 사람은 경북정대 직업기계 학생들을 채용하고 선취업 후 학습 개발을 통한 지역내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세원물산 김봉수 대표이사님, 네, 감사패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세아메카닉스 이성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세아메카닉스 대표 이성우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삼양컴텍 전무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삼양컴텍 전무이사 강사업과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화전자 주식회사 김성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자화전자 주식회사 김성현 팀장 이한영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삼광 김한용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삼광 팀장 김한용 이한영은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IG 넥스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익현, 위 사람은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학생들의 안정적인 현장 시설 전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네,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가나공업 정현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가나공업 대표 정연주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을 보시고요. 상태 잘 보이도록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주식회사 큐로셀 대표이사 김건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큐로셀 대표이사 김건수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CHOP 현에이션 임조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CHOP 현에이션 대표 임조고 이하내역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드림아이디어 소프트 류지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드림아이디어 소프트 이사 류지수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꿈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꿈틀 이지훈 대표 이한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24시 바른동물 위료센터 이세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대구 24시 바른동물 위료센터 원장 이세원 이한혁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호텔 HTC 주식회사 이성용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호텔 HT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용 이한혁을 정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유한 종합건설 주식회사 강세훈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유한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세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하레하레 베이커리 카페 이창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하레하레 베이커리 카페 대표 이창민,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바질 컴퍼니 황희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바질 컴퍼니 대표 황희경,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다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다담 대표 박정훈,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도시농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한국도시농가 대표 김철민,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빵이네 박현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빵이네 대표 방현진,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식회사 공간토목 엔지니어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공간토목 엔지니어링 대표 서여부,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타마시 헤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타마시 헤어 대표 박창식,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구미자동차 정비공장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구미자동차 정비공장 대표 송준원, 이하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세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세일 대표 구경모,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일신충전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일신충전기 이사 신진영,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메가 ENG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메가 ENG 대표이사 정의식,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포항 디지털치과 경영이사 강구님 모시겠습니다. 네, 포항 디지털치과 감사패 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식회사 DX온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DX온 대표이사 신성균, 이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식회사 포시즌스 수성 김단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시즌스 수성 김단 과장님께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키웰 조용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키웰 대표 조용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구 185 호텔 앤 놀이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도구 185 호텔 앤 놀이방 이세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임학진 조합장님. 감사패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학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학일체형 도제기업에 대해 시상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남 CNC 대표이사 호원남석 대표이사님, 네,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셨고요. 도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제 학생들의 기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윌테크 황인섭 대표이사님, 네, 역시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식회사 포원시스템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포원시스템 권고대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식회사 리하이 최혜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전해주셨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동성전장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주식회사 동성전장 김희봉 대표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 기업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컵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정원컴 대표 허정원. 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갖췄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 앞에 구도를 잡고 있으니까요. 구도로 사이사이 네 이렇게 고개를 잘 내미셔서 자리를 잡아. 우리 경북 직업기교 학생들의 빛나는 내일과 성공을 위해서 함께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육감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변호사와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곳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신입이 선배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약해 빠졌어. 억울하면 그만두라 그래.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쉬고 있어? 유난이라 유난 조용히 다 들리겠어. 직장의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잘했네. 책한 그만 좀 고치자. 당신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까? 괴롭힘 아웃, 갑질 아웃. 고용노동부. 직장인 A씨는 보고서를 쓸 때마다 팀장으로부터 보고서 다시 써와. 이건 누가 봐도 네 실수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팀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의 실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병가까지도 고민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팀장은 업무상 피드백일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할 수 없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당하는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법적인 인정 요소라는 게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러한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이 요건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급자인 팀장이 해당 직원한테 보고서를 다시 써와라.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너의 실수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과연 넘은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만약에 해당 팀장이 여러 직원들 앞에서, 여러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책을 대놓고 한다거나 굉장한 모욕감이 들 수 있을 어떤 망신 주기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질책을 계속 해왔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팀장 입장에서 어떤 직원의 업무상 부족함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질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네.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네. 어떤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자주 접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을 설명드리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급자를 폭행한다거나 뭐
신체적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 바로 언어적 괴롭힘 유형입니다. 폭언을 하거나 네.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 말, 험담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런 언어적 괴롭힘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유형으로는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 근로자를 따돌리는 괴롭힘 유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배제, 그다음에 의도적인 무시 행위도 바로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인정 유형들이 몇 가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신고인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인이 주장하는 괴롭힘이 사실상 무례한 언행인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간의 갈등 정도에 그치면 그 자체로 괴롭힘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동기인 B씨와 D씨. 그런데 B씨는 D씨로부터 회의 일정, 보고 자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B씨는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하게 됐고 이를 못한다는 평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D씨의 실수인가 싶었지만 의도적인 배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요. 자, 이번 사례에서 소개된 이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면 상대방이 바로 입사 동기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상사가 이렇게 후배 아니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괴롭힘을 했을 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위상의 우위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배제 행위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과연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특별히 더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당사자가 입사 동기란 말이에요. 입사 동기라는 말은 밖에서 보자면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대등한 직장 동료로 볼 수 있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위상 우위 관계가 인정되거나 관계상 우위 관계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 동기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은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관계상의 우위, 이게 어떤 경우에 인정될 것이냐인데요. 꼭 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동기 사이에도 누군가는 관계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수의 직원들이 합세해서 특정인, 여기서는 B를 업무상 배제하거나 따돌린 게 입사 동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수가 합세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사 동기이긴 하지만 인적 속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속성이 뭐냐? 대표적으로 학벌이라거나 성별, 출신지 이러한 인적 속성이 우위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꼭 입사 동기지만 한 사람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정규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계약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그런 점들을 따져보고 이 둘 사이에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데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속
배제하거나 따돌린다는 점이 정황이 인정되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사람 간의 관계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바로 정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혹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네,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질병, 즉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이 흔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가 문제되는 자신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과적인 질환을 얻게 됐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질환이 있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신고가 되면, 사건이 접수가 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를 해줄 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 피해 근로자가 나름의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 외에, 피해 근로자의 진술 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설령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증거로서 효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화 녹음이 많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음성권 침해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맘대로 그냥 동의 없이 녹음해서 그걸 막 유포해버린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대화 당사자인 피해 근로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런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화를 그냥 이게 괴롭힘의 증거다 해서 녹음한 다음에 그걸 증거로 쓴다. 그러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도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주의해야 되겠군요. 네, 그건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이런 대화 녹음 외에도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증거가 바로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이런 법적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다른 동료들, 참고인이 될 수 있죠. 다른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서도 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어떤 동료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 진술해 준다? 이게 법적으로는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남한테 들은 얘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좀 낮고요. 본인이 목격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써준 사실 확인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각 회사 내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회사에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 후속 절차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가해자와 뭐 잘 분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네. 절차가 잘 진행이 되게 규정이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했을 때, 소위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인지하게 되죠. 이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의무를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 시작 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조사 중에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와 행위자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가해자, 소위 가해자라는 말도 쓰긴 하죠.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이 부분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겠다. 피해 근로자가 너무 고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재량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됐어요. 회사가 판단했을 때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분리 조치를 하는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중에 분리 조치를 하는 것과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분리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고를 했다가 혹시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런 신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근로기준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거나 또는 피해 근로자로 인정이 된 자에게 회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은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다른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는 점이 특별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 상담을 요청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내가 찾아가 볼까 하다가 아니야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상담같이 무료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부터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종의 상담 전화를 일률적으로 받아서 공인노무사회나 또는 한국노총의 운영을 위탁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연결을 해주는군요. 예,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면은 공인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 그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하지 않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상담을 언제든지 예약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같은데 법률 홈닥터인 변호사님이 상주하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제도적 도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문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